여기 미국의 교통 분석 전문가가 미국이 아시아에 배울 건 없다고 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폭설이 내렸는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있는 그런 한국 교통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대응에 분노하면서 한국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슨 광경을 보았길래 이렇게까지 분노한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교통공사의 수석 교통시스템 분석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 SNS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폭설 속 서울, 5초 만에 경악. 제가 올린 이 짧은 영상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무슨 선진 교통 시스템을 가졌겠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서울에 물들었다며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직접 가서 보세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제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행을 결정한 건 미국에서 내린 눈보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내리치기 시작한 미국 외곽 지역의 폭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길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상부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었던 저는 여느 때처럼 도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부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로 공사를 올해만 몇 번 하고 있지. 마이클? 다른 방안을 찾아와야 해. 실질적인 방안. 그렇게 상부에서는 뻔한 보고서를 그만 올리라고 말하며 완벽한 교통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막은 한국의 사례를 보여주었죠. 한국은 현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행해 다른 나라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자료였습니다. 도로보다 시스템을 만지는 게 우선이야. 저는 그렇게 잔뜩 깨진 상태로 사무실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담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 깨져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재 미국의 대중교통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에 비해 한국의 서울이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상사는 제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좀 난감했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대학원 시절에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MIT 교통연구소에서 세미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한국 도시의 교통 시스템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꽤 신랄한 비판을 했었죠.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여. 발표자였던 한국 교수님은 차분히 반박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도시야말로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모델이라고 주장했죠.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브라운 씨, 언젠가 서울에 큰 눈이 내리는 날 직접 보러 오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죠. 시스템은 문화의 산물이에요, 브라운 씨. 아메리카노도 맛있게 내리려면 물을 이해해야 하듯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한국 교수님의 말에 저는 더 발끈했었죠. 교통공학은 과학입니다. 문화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렇게 말하며 교수님의 연구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정적인 건 제가 쓴 논문 심사 과정에서였어요. 그 교수님이 심사위원이었는데 제 논문의 아시아 교통 시스템 분석 파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그 부분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졸업이 한 학기 미뤄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들어 한국의 기술이 선진화되었다며 종종 기사에 뜨곤 했지만 미국에 비해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가서 교통 시스템을 배워오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논문을 읽을수록 불신이 더 커졌어요. 미국에는 없는 것들이 그 작은 나라에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특히 버스와 지하철의 완벽한 환승 체계까지 있다니 저는 그렇게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보스턴에서는 아직도 버스 회사와 지하철이 별도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이중으로 요금을 내고 있어요. 배차 시간도 제각각이라 환승이 불편하죠. 실시간 정보도 오차가 크고 각 교통수단이 개별 앱으로 운영돼서 시민들이 여러 앱을 번갈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달랐어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서울시에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일주일간의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 규모는 달라도 서울의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보스턴도 폭설에 취약한데 눈이 적은 한국은 어떻게 될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고작 5초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첫날 아침,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일찍 눈을 떴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제설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버스 전광판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대중교통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제 스마트폰 앱에도 동일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버스 정류장에는 몇 분 후에 도착할 버스의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혹시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정확도가 낮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지난 겨울 보스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cm의 폭설이 내렸을 때 도시는 완전히 마비됐었죠. 제설 작업은 늦어졌고 교통정보는 뒤죽박죽이었으며 시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SNS에 올린 첫 번째 영상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아침 7시,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첫 미팅이 시작됐어요. 제가 마주한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날씨나 도로 상황까지 고려한 유동적인 배차 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라운씨, 이쪽은 시민소통센터입니다. 관제실 구석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김 과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거기엔 시민들의 실시간 민원과 제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특별한 건 그 민원들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즉시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거였죠.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도 시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있지만 검토에만 평균 2주가 걸리고 실제 반영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걱정하셨죠? 김 과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상청 예보가 들어오면 바로 비상 대기조가 편성되고 제설 차량은 미리 정해진 노선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관제실 화면을 보니 모든 제설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 구역별 제설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과의 협력 체계예요.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죠. 각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의 상점들은 자발적으로 제설 책임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해 보스턴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폭설로 한 노인이 미끄러져 다쳤고 그 일로 상점 주인이 소송에 휘말렸죠. 그 후로 보스턴의 상인들은 제설 작업을 꺼리게 됐어요. 하지만 서울의 상인들은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김 과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우리는 수십 년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관제센터에 있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시민과 관리자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서울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거에 단지 아시아라는 이유로, 제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던 지난날에 제가 너무나 무지했다는 생각과 함께 반성하게 되었죠. 그 다음 날에는 김 과장과 함께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하철 차량기지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깨달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열차에는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정비를 한다고 해요. 예방정비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하죠. 제 말에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환승센터였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승객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우산을 쓰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천장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작은 배려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 시설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통로를 따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환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버스 정비소였어요. 여기서도 예방 정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버스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정비 시점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브라운 씨, 이쪽을 보세요. 김 과장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각 버스의 연비, 운전 패턴, 부품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시기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또 다른 놀라움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든 직원이 마치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발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 정비사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생각은커녕 같은 보고서만 수십 장 올리고 편하게 일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저보다 미국의 그 어떤 교통 시스템 분석가들보다도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과장과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건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평과 요구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이날의 현장 답사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첨단 시스템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부터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의 서울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보스턴이었다면 이미 교통대란이 시작됐을 시간이죠. 하지만 서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도시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들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죠.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로비에서 만난 한 상점 주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런 날씨에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는 새벽부터 가게 앞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까지 치워야 해요. 출근하는 분들이 불편하실 테니까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누가 시키나요? 제 질문에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새벽 4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계셨어요. 젊은이들이 출근하느라 바쁠 테니 우리라도 도와야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새벽 5시 환경미화원분들이 출근하셨어요.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골목 안쪽 제설 작업을 시작하셨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씨,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물어보세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그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들어오면 바로 비상 대기조가 편성되고 제설 차량은 미리 정해진 노선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내리기도 전에 미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침 6시, 출근길 시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치워진 보도를 본 시민들은 제설 작업을 하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분은 따뜻한 커피를, 어떤 분은 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침 7시가 되었고 저는 서울시 통합교통정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폭설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브라운 씨, 이쪽으로 오세요. 교통정보과 이 과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재 서울 전역의 적설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제설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조정되죠. 특히 놀라웠던 건 AI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었어요. 적설량, 교통량, 도로 상황,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제설 경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죠. 이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1-2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서울의 교통정보 시스템은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발전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CCTV 모니터링으로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이 과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제보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관제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에 제설이 미흡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제설차를 재배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브라운 씨, 이건 어떠세요? 이 과장이 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제설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작업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차량의 제설 작업량과 효율성을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작업 경로를 제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을 넘어서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다음 날 새벽 2시, 저는 호텔 프론트에 부탁해 제설 작업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이라는데 서울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브라운 씨. 구청 제설대책본부 김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무실 한켠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엔 구역별 제설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많은 인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우리는 새벽 2시부터 움직입니다. 김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눈이 내리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각 구역별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시민 자원봉사자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정말 놀라웠죠.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내린 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데 서울은 예방부터 시작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만의 노하우예요. 김 팀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했고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났죠. 새벽 3시, 저는 제설차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차량 내부는 마치 작은 관제실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AI가 최적의 제설 경로를 제안했죠. 브라운 씨, 저기 보이시나요? 운전기사님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요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골목길을 막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일하죠. 새벽 4시, 한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이 가게 앞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운 씨, 저기를 보세요. 김 과장이 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모여 눈을 치우고 계셨어요.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신대요. 젊은이들이 출근하기 전에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힘이었습니다. 시스템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것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었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젊은이들 출근길이 걱정돼서 나왔지.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살았잖아. 새벽 6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등교길에 노인들을 도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게 다 습관이에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지금의 문화를 만든 거죠. 7시가 되자 출근길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미리 치워진 보도를 따라 시민들이 질서 있게 이동했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기초였죠. 8시, 서울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특별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지만 시민들의 협조로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보스턴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시청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도로 통제를 실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재난관리과 박 과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황실 모니터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시민 자발적 제설 참여율 92%, 대중교통 정시 운행률 97%, 제설 민원 전년 대비 82% 감소. 이런 수치는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박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폭설만 오면 도시가 마비됐죠.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했고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9시,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한 카페 주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제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10시쯤부터 좋아요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린 서울의 폭설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5초 만에 경악했다. 는 제 멘트가 주목을 받았나 봐요. 특히 새벽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 장면은 많은 도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브라운 씨,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보스턴도 폭설에 취약한데 서울은 어떨까 했죠. 하지만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정말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서울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제설 작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정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우리 도시의 예산이 서울의 3배인데 이런 효율성은 상상도 못해요. 제 SNS에 달린 보스턴 시청 관계자의 댓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1시,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나요? 기자가 물었죠.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시민의식과 행정의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사실 서울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제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시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이었죠.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제설 작업 매뉴얼이 가득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따로 있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첨단 기술이 아닌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서울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117년 만에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도시,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죠. 제 영상은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폭설 속 서울의 모습은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다. 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확성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우리도 첨단 장비는 충분해요. 하지만 부족한 건 시민과 행정의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었죠. 창밖으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눈발로 보이지 않아요. 이 눈을 대하는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도시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화.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브라운 씨, 다음에는 더 좋은 날씨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배웅 나온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폭설이 아니었다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폭설은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진정한 도시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서울은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저는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한국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서울의 모든 시스템은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신뢰의 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믿었고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가 만든 협력체계는 117년 만에 폭설도 이겨냈습니다. 소송이나 책임 문제를 걱정하는 보스턴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가치였습니다. 새벽에 만난 노인들,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한 상인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헌신이었어요.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나 더 좋은 장비가 아닌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폭설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의 진정한 힘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걸 끝으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